네, 안녕하세요. 주식설전 이번에는 처음으로 해외 주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구패 현매. 구 페이스북 현 메타. 그러니까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을 우리가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주제로 저는 산다 입장에서 저는 안 산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 뽑기하고 그냥 무작위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좀 메타라는 이름이 입에 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메타가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명사 같은 느낌을 좀 주잖아요. 네네, 맞아요. 메타버스의 메타인 건데 사명을 약간 AI 이렇게 바꾼 느낌? 그 사명을 바꾼 뒤에 주가 흐름이 어땠나 한번 살펴보면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 발표를 28일인가 했는데 그날 발표의 당일 종가는 전일 대비 한 1% 정도 올라간 가격에 마감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오늘 촬영일 현재까지 한 6% 정도, 5,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반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시장이 아예 무관심했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간 페이스북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페이스북 경영상 난제가 많았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왜 일 안 풀릴 때 개명하는 것처럼 약간 국면 전환용으로 뭔가 또 이렇게 카드가 해석을 아닌가? 하시네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최근 주가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가벼운 이슈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접속 장애 문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순간에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아닌가요? 그럼요. 아니 내 소중한 그 SNS를 못 하게 되는 그걸로 이제 뭐 메신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KT 통신장애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내부 고발자 이슈가 있었죠. 전 수석 매니저가 그 CBS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이 페이스북 페이퍼라는 어떤 내부 문건을 고발했는데 거기서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페이스북이 청소년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묵인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어떤 혐오 발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부 고발이 일어난 뒤에는 주가가 당일 급락했죠. 특히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그렇지만 기업의 윤리 문제는 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데는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실적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2분기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5% 정도 증가했는데 이번 3분기에는 35% 증가에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였냐 하면은 애플과의 싸움이었는데 애플은 왜 그 개인정보를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 페이스북한테 어떤 정보, 개인 정보를 좀 제한적으로 넘겨주지 않으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그 유저에 알맞은 광고를 타겟팅할 수가 없겠죠. 근데 페이스북이 주 수입원이 광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올바르게 타겟팅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매출 감소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지금 공급망 이슈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공급망 이슈랑 또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겪다 보니까 광고비를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광고주들이. 보통 광고를 하면은 주로 전자상거래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작년에는 코로나 1년 차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했지만 올해는 기업들의 성장률도 둔화되면서 광고 시장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여파가 이번 3분기 실적에 있었다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근데 선배가 자꾸 이렇게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오시는데 저희 오늘 주제가 뭡니까? 메타? 네네, 메타로 바뀐 페이스북을 우리가 살 것인가 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시절은 우리가 있고 메타로 바뀌었을 때 어떤 메타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이 저도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의 이 SNS 기반 광고는 구사업이 돼버리고 이 신사업 메타를 좀 봐줘. 심지어 실적도 따로따로 낼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을 기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구조가 매출의 95% 이상이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 악재의 그 실적이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메타로 사명을 바뀌었고 메타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부가 생겼고 거기 실적은 따로 내겠다고 주커버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메타버스의 진심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사실은 신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만 초기 이 BEP를 넘기까지 투자를 네.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도 투자 많이 하겠다고 여기저기 계획을 내놨더라고요. 이 메타를 총괄하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에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근데 작년 페이스북 영업이익이 327억 달러. 그러면은 그냥 번 돈 3분의 1은 그냥 여기다가 무조건 갖다 넣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메타버스 초창기 산업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포인트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냐면 이 회사가 물론 잘 안 풀려서 이름 바꿔줄 수도 있는데 사명을 바꾸면서까지 우리는 메타버스 생태계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회사 이름 바꿔서 성공한 사례들이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애플. 애플이 원래는 애플 컴퓨터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는 스마트폰의 시대다. 그래서 아이폰을 처음 내놓으면서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사명을 바꿔요. 그래서 그 사명 바꾸기 이전에는 컴퓨터 매출의 전체의 한 40% 정도 차지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애플의 매출 1등 공신은 아이폰이잖아요. 비슷하게 월마트도 원래 월마트 안에 그 스토어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아마존이 이런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니까 우리도 오프라인에만 국한되면 안 되겠다 하면서 2017년에 그 스토어라는 단어를 뗍니다. 그게 5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월마트 스토어라는 이름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딱 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월마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저 사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뭐 기아차였는데 기아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뭐 사업 모델을 재편하고 계속 뭔가의 먹거리를 찾아나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페이스북을 왜 메타로 바꿨어? 너 바꿨기 때문에 안 좋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런 방향성이 맞느냐, 거기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 잘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메타버스 이 생태계, 이 산업에 뛰어든 경쟁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MS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그 기업들은 이제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어서 둘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SNS였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밖에 준비가 안 됐고 하드웨어는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본인들도 자체적인 그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간의 연계를 지금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메타버스 산업에서도 잘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메타버스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뭔가 사업적으로 정말 돈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진짜 돈을 벌려면 사실은 B2B 시장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혼자서 게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메타버스에서 회의하고 메타버스에서 영상 찍고 그거를 이미 잘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꽤 많다는 거죠. 최근에 MS가 원래 그냥 팀즈는 많이 쓰는데 이 팀즈를 메타버스화해서 정말 거기서 회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메시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사실은 이런 게 이제 페이스북이 좀 노려야 되는 시장인 거죠. 네. 그거를 쓰면 문제는 다른 거를 못 해요. 편의성이 좀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것도 좀 했다가 뭐 핸드폰도 봤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쓰면은 일단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런 점들이 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업무용 서비스에서는 뭐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죠. 장비를 착용해야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주커버그가 지금 그리고 있는 청사진이 오히려 이거를 써서 몰입도를 높이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페토에 접속하는 것도 메타버스의 어떤 일종일 거고 그렇죠. 네. 게임하는 것도 사실은 메타버스예요. 네. 리니지 하는 거 메타버스입니다. 사실은. 기기를 착용하고 정말 실제처럼 체험하는 것도 메타버스일 텐데 이제 주커버그는 이 모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어쨌든 SNS에서 출발을 한 만큼 이 SNS의 세계를 그대로 메타버스화해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뭐 경제야 생일 축하해 이런 거지만 나중에는 다당아지 기기를 쓰고 제가 개츠비가 되어서 선배도 초대하고 PD님도 초대해서 한 100명 모여. 100명이 뭐예요? 메타버스인데 한 10만 명은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MS가 좀 노리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은 페이스북이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메타버스 시장을 잡으려면 요 MZ세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MZ세대의 특징은
뭔가 정직,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윤리 소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어쨌든 애플만큼 힙하진 않다는 거지. 약간 좀 구리다는 거지 한마디로.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인정을 하고 뭔가 예전만큼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의 그런 브랜드 가치가 페이스북이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랑 그 왓츠앱에 인수해서 뭐 잘 하고 있긴 한데 너무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고 하니까 이런 뭐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론 조작의 문제 이런 거는 SNS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데 대처 잘 못한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최근에 하나 있었어요. 혹시 옛날에 페이스북에 사진 찍고 그 자동 태그되는 거 경험하셨어요? 페이스북이 한 10년 넘게 서비스를 했는데 어젠가 그젠가 이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론을 수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럼 오히려 나중에 MZ세대나 그 이후 세대가 페이스북은 그래 얘네도 뭐 다른 빅테크 기업처럼 한 발 물러설 줄 아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뭐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줄 요약해볼까요? 제가 원래 주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한 줄 요약해서 지금 고점 대비 12%가 빠졌어요. 근데 이 요인이 굉장히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내부 고발 이슈.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그 다음에 뭐 메타로 사명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내뱉은 게 있으니 메타버스 쪽에 계속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훈을 2017년에 바꿨더라고요. 사훈이 있군요. 네, 우리 회사 사훈이. 네,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꾸리고 세계를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자라는 거래요. 메타버스잖아요. 근데 이걸 2017년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2017년부터 페이스북은 전사 목표를 메타버스 쪽으로 갖고 갔으니 이게 막 지금 당장 메타버스가 핫하니까 여기로 가자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호라이즌의 전신인 페이스북 스페이스가 2017년에 나왔으니까 사실은 저커버그는 그런 미래를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호라이즌과 비슷한 메타버스 생태계인데 반응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가는 미래라는 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미래가 언제 올 것이냐의 시점을 따져봤을 때 어떤 도전이든 뭐 용기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했으면 좋겠는 과감한 결단이었다. 네.